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자기 실수로 일이 꼬였는데 끝까지 사과는커녕 그건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왜 그랬는지 다들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넘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꼭 내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의도가 아니었어도 결과는 나빴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과는 안 해요. 절대. 오늘은 바로 이런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마지막에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지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회의 중에 한 동료가 중요한 자료를 실수로 삭제했대요. 그 바람에 프레젠테이션이 엉망이 되었고 상사는 팀 전체를 질책했죠. 회의가 끝난 뒤 그 동료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그 파일 혹시 백업은 안 되어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니 아, 그거?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솔직히 백업은 네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잠깐 사과 대신 책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니까 넘어가자. 다음엔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 듣는 우리는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지금 그 말이 사과라고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할까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적 원인. 잘못이 분명하지만 부정하고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다가 열의 여덟, 아홉은 결국 나중에야 논란이 커진 뒤에야 사과하죠. 그 전까지는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나 지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과를 회피합니다. 주변의 비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심리도 작용합니다. 누군가의 지적이나 책임을 요구받는 순간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또 이들은 문제의식 자체가 없거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이나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시선과 기준으로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과를 열등감의 표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실수 자체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할 이유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종종 남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며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도 부족해 변화나 반성을 위한 인식 전환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더 나아가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사과 한마디 못하는 그 사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들의 진짜 속마음, 나는 무너지기 싫어. 겉으로는 뻔뻔하고 당당한 척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날 무시하지 않을까?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쌓아온 걸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들은 사과 대신 합리화, 무시, 논점 흐리기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들은 종종 그때 분위기가 그랬잖아. 라고 말하며 상황의 책임을 흐립니다. 또 다들 웃고 넘긴 거 아니야? 처럼 주변 반응을 근거로 문제를 축소하려 하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문제 제기한 사람을 탓하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결국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상황을 넘기려는 방어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 뒤에는 불안정한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격이 아니라 자기 방어의 일종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 사람과 앞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관계 정리 대처법.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회성이라면
굳이 감정을 소비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을 해야 하거나 가족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에 집중하는 말투로 대화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언어가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때 그 일은 결과적으로 팀 전체 일정에 영향이 있었어. 혹시 그 다음부터는 백업을 같이 챙기면 어때? 이건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 기분을 설명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반복되면 저도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처럼 감정을 나누는 표현은 상대방이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를 제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럼 질문을 던지면 책임 공방 대신 해결책 중심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졌을 때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지금 이 얘기는 잠시 나중에 하자. 고 말하고 자리를 뜨거나 일정 시간 메시지에 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을 멈추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하나의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감정이 상했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내 감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 인정받고 싶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감정을 세분화해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석해버리면 상처는 훨씬 더 커집니다. 사실과 해석을 나누는 건 감정의 깊이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나를 부정하지는 말자. 나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잘 반응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심리적 방어선을 만들어줍니다. 사과는 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사과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약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과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